1950년대 초 잭 렌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해가 뜨기 전 일어나 걸쭉하고 분필 같은 가루를 커피 한 잔에 섞었습니다. 그에게는 단백질바 전기 배송 서비스도, 실험실에서 조제된 아미노산 포뮬러도,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40짜리 맛 첨가 단백질 파우더 통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맥주 효모와 건조 간의 소박한 조합이었으며, 이는 노동자 계층 운동선수들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밀도 높고 농축된 식품이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와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현대 연구자들은 렌의 아침 의식 이면에 있는 기본 원칙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노화하는 근육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현대적 프로토콜을 능가하는 임상 영양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침 커피에 단백질을 추가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섹션 1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동화 작용 창의 변화. 1열 3일차. 단백질 파우더가 상점 진열대를 채우기 전 노동자들과 운동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든든한 것을 먹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렌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일찍 영양을 보충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상과학이 설명하기 위해 수십 년을 따라잡아야 했던 생물학적 현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아침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7-8시간의 수면 후에는 혈장 아미노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을 생성하는 기관인 간은 탄수화물 보유량이 고갈되었을 때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인 포도당 신생합성 글루코노게네시스를 실행하기 위해 근육 조직에서 아미노산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밤 사이의 근육 단백질 분해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이는 단백질 신호에 대한 노화된 근육의 민감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동화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이라는 상태와 결합되어 더욱 악화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40대 때처럼 영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더 일찍 요구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영양대사학과의 연구진은 2014년에 아침 식사를 포함한 세끼 식사에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집중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에 비해 24시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측정 가능할 정도로 크게 높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차이는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균등 분배 그룹의 피험자들은 단순히 단백질 섭취를 아침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일일 섭취량 대비 훨씬 더 많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했습니다. 아침 커피에 렌의 근육 파우더를 추가하면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화작용창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첫 72시간 이내에 근육 조직의 순 단백질 균형은 음수에서 중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거울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실험의 다른 모든 이점들이 구축되는 기초적인 생물학적 반전을 나타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커피나 작은 우유 한 잔에 맥주 효모 1티스푼과 건조간, 파우더 1티스푼을 섞어 드십시오. 첫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전체 프로토콜은 몸이 아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에 손을 뻗기 전에 이 창을 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신호, 4브레, 12차. 결합 조직이라는 용어가 주류 건강 대화의 일부가 되기 오래전부터 신체 단련가들은 내장 기반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첫 주 안에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관절은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해뜰 무렵의 뻣뻣함은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를 좋은 영양 섭취의 전반적인 강화 효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메커니즘은 그들의 신체 구조적 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섬유는 눈에 보입니다.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결국에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유들을 뼈에 고정시키는 힘줄과 인대는 보이지 않으며 근육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타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힘줄은 완전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위한 단백질 전환율이 약 50반 100일로 골격근보다 극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전의 초기 구축 단계인 합성 과정 자체는 적절한 아미노산이 공급된 지 며칠 내에 시작됩니다. 콜라겐 합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두 가지 아미노산은 글리신과 프롤린이며 이 둘은 렌의 오리지널 포뮬러에 있는 젤라틴 인접 화합물과 내장 유래 단백질 분회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주 스포츠 연구소 스포츠 영양학과의 연구진은 2017년에 활동 전 가수분해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약에 비해 힘줄의 콜라겐 합성률이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레네 파우더에 있는 맥주 효모와 건조 간의 조합은 순수한 가수분해 콜라겐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리신과 프롤린 함량을 통해 동일한 상류 경로를 시작합니다. 노년층의 신체 활동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 근육 약화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과 결합 조직의 취약성이기 때문에 이는 노년층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 삐걱거리는 통증이 오거나 고관절에 타는 듯한 제한이 느껴진다면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침 단백질 공급을 지속한 지 70일차가 되면 결합 조직 합성 과정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맞이하던 뻣뻣함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서서히 잃어버려 눈치채지 못했던 가동 범위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위에서 증명할 수 있기 전에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여러분이 마침내 제공한 원료로 힘줄이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 내내 매일 아침 혼합물을 계속 섭취하고 커피를 마신 직후 짧은 5분짜리 모빌리티 루틴을 추가하여 가장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관절로 혈류와 아미노산 전달을 유도하십시오. 자, 이제 준비하십시오. 다음 결과는 근육 파우더 실험에서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 스파크 효과. 7월 2일 17일 처차다 잭 렌은 단순히 육체적 힘에 대해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적 예리함, 균형 감각, 그리고 신체를 정밀하게 지휘하는 신경계의 능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이를 마인드 머슬 커넥션,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불렀으며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그 연결에 대한 영양학적 지원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그가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 자신과 제자들에게서 관찰했던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했습니다. 미엘린 수초 메린 시스는 운동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 코팅으로 뇌에서 척수를 거쳐 근육 섬유로 수축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섬유입니다. 미엘린 수초가 두껍고 온전할 때
신호 전달은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비오비 결핍으로 인해 극적으로 가속화되는 수초의 얇아짐이 시작되면 신호는 늦게, 약하게 또는 왜곡되어 도착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층의 낙상 직전에 나타나는 망설임, 불안정성, 그리고 조정력 상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시기 보충 제국은 65세 이상 성인의 최대 43%가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BEB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레네 포뮬러의 주요 기반인 맥주 효모는 B12, B6 엽산을 포함한 완전한 비타민 B, 복합체의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엘린 합성, 신경학적 메틸화, 그리고 수치가 높아지면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인 호모시스테인을 보호대사 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인자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맥주 효모를 섭취한 지 2일 1조시 14일 이내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B12 혈청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임상 보충 연구에 따르면 이 동일한 기간 내에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에 대한 내부 인식인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시언의) 향상과 노년층이 종종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하는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폭의 감소를 포함한 초기 신경학적 이점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험의 프로토콜이 더 이상 근육에 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전체 시스템의 생물학적 회복으로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아침 커피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체가 하는 모든 자발적 움직임을 제어하는 배에선의 미엘린을 재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선이 명확하게 전도될 때 근육은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균형 감각은 예리해지며 수십 년에 걸쳐 너무나 조용히 사라졌던 신체적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1일의 결론 18-25 1일차 이 프로토콜을 21일 동안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솔직한 진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결과를 거울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21일 만에 새로운 근육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육 섬유 직경의 실제 물리적 확대인 골격근 비대는 시각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려면 최소 6발 8주의 지속적인 자극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3주 만에 눈에 띄는 근육을 약속하는 사람은 뒷받침할 수 없는 측정값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21일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정 가능한 변화는 질소 균형입니다. 질소 균형은 식단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 유래, 질소와 소변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배설되는 질소의 비율입니다. 음의 질소 균형은 근육 분해를 나타냅니다. 양의 질소 균형은 순 근육 보존 또는 성장을 나타냅니다. 아침 식사 시 지속적으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21일은 노년층을 음의 질소 균형에서 양의 질소 균형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체중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감소증 진행에 근본적인 생물학적 반전을 나타냅니다. 터프츠 대학교 노화 인류영양연구센터의 연구진은 2014년에 총 1일 섭취량 자체보다 특히 아침 식사의 단백질 분배가 70세 이상 성인의 제지방량 유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시기 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 구조입니다. 맥주 효모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모두의 유일한 아미노산 전구체인 트립토판의 가장 풍부한 시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으로의 전환 경로를 로드하면 합성 연쇄 반응을 완료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수면의 깊이와 연속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향상됩니다. 수면 개선은 이 프로토콜의 부수적인 이점이 아닙니다. 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조직이 복구되며 코르티솔이 재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코르티솔 조절입니다. 지속적인 아침 단백질 섭취는 첫 번째 섹션에서 설명한 밤 사이의 이화 상태를 유도하는 코르티솔의 급증을 둔화시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혈당 안정성입니다. 아침 식사로 섭취한 완전 단백질은 위 배출을 늦추고 남은 하루 동안 식후 혈당 곡선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질소 균형, 수면 구조, 코르티솔 조절, 그리고 혈당 안정이라는 이 네 가지 변화가 바로 21일간의 진정한 결과입니다. 이것들은 사진으로 찍어 남길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보존의 궤도에 있는지 아니면 가속화되는 손실의 궤도에 있는지를 결정짓는 결과입니다. 21일은 세월이 앗아간 것을 다시 세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상실을 멈추기에는 정확히 충분한 시간이며 이는 노년층에게 이 프로토콜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과입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경기로운 육체를 만들었던 남녀들에게는 그들의 영양을 관리해주는 보충제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능성 식품, 생물학적 본능, 그리고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단순한 프로토콜을 반복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잭란은 신체가 극적인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적절한 시기에 작고 농축된 양으로 전달되는 일관성에 보상합니다. 이 21일간의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근육 분말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신체를 영양학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멈추기만 해도 노화하는 신체가 강력하고 측정 가능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는 밤 사이에 이화작용 창을 닫고 통증으로 인해 마모된 결합 조직을 재건하며 균형과 조정력을 관장하는 신경망을 재수초화하고 세월에 굴복하지 않는 신체의 생물학적 기반인 질소 균형을 확립할 힘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아주 적은 비용만 듭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침 커피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첫 주 안에 에너지나 근력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으로 답글을 달아드릴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인함을 지키십시오. 이 이야기가 주방에 있는 단순한 식재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으세요. 건강 지혜가 담긴 다음 보물 상자가 곧 열릴 것입니다.